젓가락 폭언의 이준석 퇴출 아우성, 저절로 단일화. 저절로 단일화라는 것은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단일화 협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양쪽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뭐냐 하면은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나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이재명 집권을 하면 안 된다는 유권자들은 나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김문수 후보 쪽은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준석에게 표를 던지면 사표, 죽은 표가 되니까 방지를 위해서 나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절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밀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준석의 기세는 꺾였죠. 확 꺾여버렸죠. 이 젓가락 발언으로.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끝까지 갔을 경우에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은 본인의 정치적 앞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거머니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는 이것 하나 있고, 하나는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준석의 표가 다 떨어지면서 그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가능성도 지금 새로 생긴 겁니다. 자, 지금 이준석 후보 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말 너무 민망하고 참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은 어제 TV 토론에서 한 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가 사실 가족 간의 특이한 대화를 해서 문제된 것을 아까 사과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형하고 형수에게 욕설을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부분은 사과를 했지만은, 자,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민망한 이야기지만 어제 TV에서 그대로 방영이 그대로 말이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했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어제 TV 토론 보면서 듣는 순간, 이준석은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눈치채고 그 답변을 하지 않았죠. 이 권영국이나 이재명이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오늘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준석이 급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선 넘은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후 폭풍,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충격적인 토론회였다. 이걸 보자마자 TV를 꺼버렸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신동욱 대변인 단장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저희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지만 저희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니다. 자,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를 하지 않았죠. 이것은 그리고 대변인도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죠. 하나는 이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기는 하지만은, 폭언이기는 하지만, 이재명의 그 아들 이동호 씨와 관련해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이 좌파 진영을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발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이 단일화 가능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앞부분에 좌파 진영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 그리고 이동호 씨의 그런 막장 같은 그런 행태들, 그걸 지적하는데
이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여성 단체들 쏟아졌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 민우의 그 좌파 시민 단체들, 주로 좌파 성향의 시민 단체들도 있고,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처음에 내가 못할 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준석도 고개를 숙였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유세를 마친 뒤에 불편할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순화를 해서 표현한 것이고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은행이 만약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 아니냐. 이것은 제가 낮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발언에 나온 배경은 제가 낮에 혼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준석은 그 이후에는 그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그래도 이게 막 가라앉지를 않고 있으니까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또 돌아섰습니다. 조금 전에는 반응이 나온 것이.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나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대지 발정제 논란 그것까지 끌어들여서 그건 괜찮고 내가 말하는 건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무마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마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선판의 마지막 그 핵심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여성표를 얻기는 힘들어졌죠. 인구의 절반이 여성표. 그전에도 뭐 이대남, 이대녀 해서 막 갈라치기를 했죠. 그 젠더 갈라치기를 막 이준석은 했는데 이제 그것이 더 부메랑이 돼서 그것까지 겹쳐지면서 이준석은 지금 급추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를 봐야죠. 하나는 이준석의 이런 그 폭언이 대선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준석의 급추락은 결국은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전의 하나의 모멘텀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 하나는 자강론을 하면서 이 표를 흡수하는 그 방식이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일종의 버티기를 하든 왜 나에게 안 찾아와? 그러니까 나에게 왜 안 찾아와? 이건 나에게 왜 어떤 뭐 공동정부 이런 제한이 없어 이야기겠죠.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버티기를 하고 있던 이준석이 본인이 힘이 급격히 빠지니까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선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 하나. 또 하나의 측면은 이준석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만든 거죠. 이동우 씨.